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공감 오늘 진행을 맡은 오유진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한 때가 있었을까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요즘인데요. 이런 고민을 풀어주실 분 있습니다.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진희족 원장 오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8월에 취임하셨죠? 예, 예. 과거에는 방송 진행도 하셨고 예.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죠? 예, 예. 예. 어떻게 평생교육기관의 수장을 맡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 대학교에서 한 17년 가까이 이제 그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회 영역 분야에서 다양한 그 강의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는 제가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평생교육의 중요성, 이게 우리 현대 변화되는 사회에서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어떻든 이제 좀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해보겠다는 어떤 각오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자 경력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어떤 일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이름 그대로 이제는 교육이라는 게 이제 초중고 대학이라는 어떤 제도권 틀내에서만의 교육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삶 자체가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제도권 이후에 어떤 유아 때부터 평생 어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늘 교육 환경에 접해야 되고 학습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어떤 에너지를 융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봤을 때 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제주도에 장학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었고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2018년에 통합되면서 오늘의 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는 평생교육이라는 게 제도권의 이제 보조 기능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어떻든 이제 그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를 빨리 습득해야 되고 또 새로운 생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자격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권에 있는 분이든 제도권 밖에 있는 분이든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바로 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학진흥원도 빨리 자리를 잡고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있게도 해주고 자기 개발을 또 할 수 있게도 해주는 게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그 도민대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도민대학 개강해서 큰 관심 모았습니다. 어떤 건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도민대학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평생 이제 교육장학진흥원에서 다양한 어떤 교양 프로그램도 있었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본다 어떤 질적인 그리고 다양한 그다음에 접근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민이 학습 기회를 더 주자라는 취지에서 작년 8월 달에 도민대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민들의 접근성을 이렇게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을 세 군데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이제 학습관도 돕고요. 이제 돕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제빵이라든가 이제 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포털에 제주도민대학으로 치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회원가입하고 프로그램을 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 진흥원 청사가 지금 서사로 있습니다만은 이제 강좌를 받을 수 있는 강의진들은 제주도 전역에 필요한 교육들이 흩어져 있다. 어떻든 이제 일종의 지역 학습
센터라든가 어떤 지역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거는 이제 농협하고 농협이 우리 특히 농촌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이렇게 우리가 협업을 해서 어떤 그 강의실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 같은 것들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게 큰 변화라고 봅니다. 지역 농협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곳의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시다. 수강 신청하고 싶으면은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도민대학은 이제 포털에서 제주도민대학이라고 치면은 이제 도민대학으로 바로 들어가서 치면 이제 그 접수 참고할 수 있는 이제 그 포맷이 나오면 거기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제주도민.kr 이렇게 그 들어가면 이제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 회원 우선 가입하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가입을 신청하면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도민대학 검색해서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흥미가 있는 과정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제주도민대학입니다. 제주도민대학 이렇게 찍어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많은 도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게 그만큼 이제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한 한 우리는 이제 좀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대원칙은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은 어떻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자 공급의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역마다 이제 평생교육 어떤 학습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제 마을 학교든 그런 커뮤니티 개념에서 우리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한테 올리면 그에 적합한 강사를 마련한다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해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어떻든 이제 이 도민대학의 중심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 과거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교육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고 왔는데 스마트폰 뭐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챗 GPT 교육 또 드론 활용법 이런 것들은 저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행자님이 잘 알다시피 어쨌든 최근 어쨌든 인류사에 가장 급변하고 있는 그 테마는 디지털 전환이거든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어떤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도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떻든 디지털 전환 교육에 대한 이제 관심도 아주 크고 만족도도 이제 95% 이상으로 만족도 아주 높은 편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29개 과정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은 어떤 겁니까?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시는 이제 제빵, 그런 그 다음에 방수 기술 아마 이런 건 취업하고 연계돼서 그런 것 같고요. 서귀포는 약간 고령자가 많아서 그런지 이제 고령자의 그 맞춤형.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손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취미를 도와주는 교육 과정도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창업 과정 내 소문 듣지 않으니까 이게 뭐 4대1, 5대1 이렇게 이랬다는 얘기도 후문을 접했습니다. 또 관심 있는 몇 개의 과정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듣는 시청자분들이 흥미를 갖고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내년부터는 어떻든 이제 이 프로그램의 또 질적 개선을 좀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인문교양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새롭게 고급 인문교양 강좌를 좀 개설할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능한 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참여형, 이제 뭐 직접 뭘 만든다거나 아니면 체험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상반기에 중국 이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주로 이렇게 음식 만들기, 음식 체험하기 하니까 상당히 호황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가되, 그리고 수요자 참여 중심으로, 직접 참여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좀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직접 맛보고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좀 덧붙여서 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획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제주도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인 관광지인데 이제는 보는 관광에서 배우는 관광으로 이렇게 런케이션이라는 어떤 그 비전을 세워서 런케이션? 런케이션으로 해서 어떤 이제 제주도에 찾아오시는 분이 배움과 관광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가족이 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은 뭐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할 때 애들이 골프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과학 탐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태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앞으로 제주도 관광 패러다임도 좀 질적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런케이션 그 프로그램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광 패러다임도 바뀌는 거지만 평생교육 패러다임도 바뀌어서 도민만이 아니고 이제 관광객도 참여시키는 관광객 참여형 교육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런케이션이 활성화되려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평생 학습 휴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평생 학습 휴가 제도.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위한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지 않은 거죠. 유급으로. 그러면 이게 그거와 우리 제주도 런케이션하고 이제 조인트가 되면 이제 그 관광 활성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휴가가 있는데 휴가에 플러스 알파로 전국에 있는 시민이나 공직자들이 제주도에 가서 런케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면 관광 수입도 증진이 되고 우리 프로그램도 이제 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어떻든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가 평생학습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어떤 선도적인 역할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런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이미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보편적인 개념. 외국에는 아주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방학 프로그램에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유아부터 대학 평생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독일 같은 데는 뭐 또 생태 쪽 이런 쪽 그런 쪽으로 이제 런케이션이 있는데 어떻든 뭐 제주도가 우리 지구촌에서 런케이션의 성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생태 자원이 좋고 관광 자원이 좋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협력해서 노력을 하면 제주도야말로 런케이션의 성지가 될 수 있다.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도민대학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데도 제한이 없지만 강의를 직접 제안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아주 그 좋은 제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이제 지역사회에 보면은 뭐 학위나 라이센스는 없지만 어느 분야에 상당히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강사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가 강사가 되고 이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참여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종의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의 일종의 대중화가 되는 거죠. 그건 아주 저는 지금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그것도. 그럼 우리 이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방송 이런 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방송 이제 인재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해서 강사가 되시는 거죠. 이거 뭐 평생 교육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 사업이기도 할 수도 있겠네요. 요즘 AI가 모든 분야에서 이제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잠깐 했지만 지역 농협들하고 이제 손잡고 AI 활용 교육을 챗 GPT 활용 교육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셨습니까? 극히 당연한 기획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AI가 등장을 시점으로서 전후가 지식사회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빨리 이 문화의 변화를 인지하고 배우지 않으면 시대에 더 뒤떨어질 뿐더러 어쩌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 사회 환경과 특히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리 그 AI 환경에 적응하려면 어떻든 우리 평생교육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제도권은 어떻든 이 변화나 그 커리큘럼 변화가 늦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의외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챗 GPT 활용 교육인데요. 이게 지역 농협에서 교육을 하지만 농협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일반인이 다 참여하는 일반인들 다 거예요. 참여하는 참여해서 각자 거기서 배운 걸 집에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예. 어떤 교육의 내용은 뭡니까? 챗 GPT를 어떻게 예를 활용하나요? 들어서 챗 GPT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정보를 종합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번에 지금 만든 건데, 이건 우리 직원이 수작업으로 만든 겁니다만,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5초 안에 만들 수 있는 거죠. 5초 안에? 예. 그 다음에 뭐 소설도 쓸 수 있고, 음악도 만들 수 있고, 그 챗 GPT 교육의 효과는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되는 거죠. 어떤 작업을 하는데 10시간 걸릴 걸 챗 GPT 능력을 배우게 되면 딱 30초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엄청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든 제도권 아니든, 어떤 중년층이든 빨리 배워서 자기 삶에 응용하면 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챗 GPT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챗 GPT를 활용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 이렇게 세상이 나뉠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나옵니다. 원심과 문명인 차이가 문명인의 되버리는 차이가 거죠. 저도 써봤습니다만 어떤 주제를 주고 글을 한번 써봐라 했더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초, 10초니까는 이 글 하나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사람의 창의성을 좀 가미시키니까 그렇죠. 좋은 글이 나오거나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직은 이제 챗 GPT의 결과를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어떤 걸 바탕으로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독창성 같은 것들을 가미해야죠. 도민대학 사실 운영하신 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8월에 개설하고 9월에 개강을 했죠.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부족한 부분, 더 발전시키고 채워가야 될 부분. 아직은 이제 도민대학을 각 지역에서 활성화하기에는 아직은 예산이나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면서 어떻든 제주도 전체가 평생학습의 가장 선도적인 지역으로, 제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지역으로, 그 다음에 런케이션의 세계적인 성지로 어떻든 만들어 나갈 각오입니다. 각오시고. 오늘 도민대학 얘기들을 주로 했는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어떤 일 하는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한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민대학이라는 것을 이제 가능한 한 광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학습. 첫째 도민대학. 첫째 도민대학이고 두 번째는 장학제도 제안입니다. 장학제도? 그러니까 장학금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장학금을 해서 어쨌든 이제 자라는 청소년이든 대학생까지 어쨌든 학습 의욕을 고취하거나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장학제도 사업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쭉 해왔던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사회 취약계층들.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한국말을 배우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제 교육 지원. 그리고 조금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제주도에는 이제 이주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우리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 언어를 잘 사용해서 특히 2세들이 언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대학, 장학지원, 그리고 교육 취약계층 지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마무리하면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은요. 제가 오랫동안 교육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교육은 수요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수요자가 자기가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수업 효과가 클 뿐더러 교수도 또 이런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되고, 어떻든 이제 도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주인이고 주체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필요한 건 요구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같이 짜고, 스스로. 도민 강사가 또 그런 차원인데, 어떻든 프로그램이든 내용이든 도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발언하는 것. 이게 평생학습 어떤 효과의 가장 큰 전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호응, 비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시고 끝내시죠. 늘 우리 평생교육장학지원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모든 도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변함없는 어떤 관심과 열정 보내주시면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주인은 도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을 잘 섬겨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이 가장 모범적으로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군가는 도민의 역량이 커지면 또 제주도의 경쟁력이 커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소소한 성취 그리고 성장,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과 여러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이제 강사로, 디지털 강사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진흥원은 이렇게 새롭게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주는 저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또 강사 양성을 받으셨고 또 그분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찾아가는 디지털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로 제주도에 아주 중요한 교육을 맡고 있는 진흥원을 응원합니다. 저는 올해 책놀이 지도사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저의 선조들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훌륭한 과정들을 이수하셔서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도민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강의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강의들이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강생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업들로 제공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강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진행해 주신 강사분께서 다양한 활동들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수강생들이 그 활동들을 하면서 스스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정말 수강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 들었던 강의들보다는 조금 더 와닿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